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합격한 오지석이라고 합니다. 학원 커리큘럼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수업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저랑 좀 잘 맞는 느낌이 들었고 성적도 같이 올라서 수능 전까지 쭉 꾸준히 수강하게 됐습니다. 저는 1, 2학년 때는 모의고사는 1등급을 놓친 적은 없는데 3학년 들어와서 처음 3월 모의고사 받았을 때 2등급 받아서 좀 충격을 받은 상태였었어요. 저는 영어는 다른 과목보다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공부했던 편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난도 문제들이 아직 적응이 잘 안 됐던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20번이나 29번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수업 때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들은 특히 더 시간을 2배, 3배 많이 써주시면서 꼼꼼하게 확인해 주셨던 게 제 약점과도 같았던 순서 삽입 문제들을 많이 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해 주신 게 아무래도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준이 됐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업할 때 알려주신 실전식 수거라든가 문제 유형 같은 게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반복해 주시고 또 그 내용들이 정말 많이 쌓여서 수능을 볼 때는 온전히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나는 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많았어요. 특히 수거들 위주로 많이 알려주셨어서 그게 문제 풀이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먼저 친근하게 대해주시면서도 수업은 수업대로 칼같이 해주시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선생님이랑 좋아하는 축구팀이 되게 같아서 대화도 많이 했고 쉬는 시간에는 진짜 거의 친한 형 동생처럼 지냈거든요. 그래도 제가 수업 전에 단어 시험을 혼자 볼 때나 수업할 때는 이제 집중력 있고 정해진 시간을 딱 맞춰서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다 이끌고 가시려는 점도 제가 생각에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졸거나 수업에 집중을 못하면은 꼭 불러서 깨우시거나 질문을 시켜서 수업에 참여시켜 주시거든요. 제가 자주 그랬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숙제 양이 과하지 않았어서 되게 좋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3학년 때까지는 내신을 다 챙겼고 정시 공부에서도 영어보다는 국어나 수학, 또 탐구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성격상 숙제를 다 안 하고는 학원을 못 가는 성격이었어서 숙제가 너무 많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처음에는 있었는데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던 양이라서 공부하기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학원을 다녀야만 하는 과목이 바로 영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영어는 혼자 공부하면은 게을러지기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과하게 하면 오히려 내 수능 공부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선생님 수업이랑 숙제의 양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다른 과목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영어 감을 잃어버릴 정도로 적지도 않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거는 수업 전이나 이제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랑 조교분들이 오셔서 특히 선생님이 제가 틀렸던 문제들, 숙제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세요. 내가 오답을 찍은 것도 어떤 생각으로 이 오답을 찍었는지 그것까지 다 물어보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다 개선을 해라 라는 걸 말씀해 주시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신경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았어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듣기 시간에 문제를 좀 많이 푸는 편이었어요. 순서대로 풀면서 듣기 할 때 잘 풀면 29번, 30번까지 풀고 못 풀면은 25번, 26번까지는 꼭 풀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잘 푸는 주제 제목 20번 같은 문제들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정도만 읽고 이제 답을 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되게 많이 아껴서 저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 빈칸 순서 삽입 유형들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이런 저만의 시간 관리가 있었는데 이런 시간 관리가 습관이 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어서 실전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었어요.
제 암기법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암기법이었는데 어머니 영향도 있었고, 그때는 보통 다른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교 와서 보니까 단어장을 되게 자주 수시로 보면서 눈으로 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단어를 써가면서 외우던 습관이 있었어서 수능 전까지 계속 손으로 쓰면서 영단어를 외웠어요. 단어장을 보는 간격을 좀 줄였고 한 번 볼 때 정말 확실하게 외웠었어요. 먼저 단어장을 보면서 영어만 봤을 때 뜻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단어, 그리고 고3 때는 특히 한 단어가 있으면은 2번, 3번 뜻 중 하나라도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연습장에 그 단어를 써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날 외울 단어들 중 모르는 단어를 싹 다 써놓고 그 영어만 써져 있는 그 연습장에다가 하나씩 이제 방금 단어장을 봤던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뜻을 제가 썼어요. 되게 단어 시험을 보는 것처럼. 이때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 뒷장에다가 한 번 더 그 단어를 쓰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그 단어들은 그날 확실하게 외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영어 단어는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자신이 좀 게으른 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수험생활 내내 플래너 한 번도 안 써봤고 계획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대신 그래도 제가 고3 때 하나는 꼭 지켰었는데 하루 내에서 어떤 시간대마다 하는 공부는 늘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는 학교 가자마자 무조건 국어 공부부터 하고 점심 먹기 전까지는 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졸리기도 하고 나른할 때는 탐구랑 영어 공부를 하고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저녁 먹고 난 6시에서 7시쯤에는 다시 국어랑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능 시간표에도 제 리듬이 맞춰지고 4개보다 중요한 과목을 더 집중력 있는 시간에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공부하고자 하는 원동력이라면 저는 약간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친구들이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조금 잘한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고 근데 한두 번 이제 모의고사가 잘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음 모의고사, 그 다음 시험에도 그보다 낮은 점수는 진짜 죽어도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3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다 이제 공부를 정말 잘했어서 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 친구들한테 어떤 무시받고 싶지 않던 마음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열등감이 막 있고 자격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정말 뭐랄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자존심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공부해 오면서 하기 싫을 때는 절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진짜 정말로.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실제로 공부 시간이 조금 훨씬 적은 것도 사실이고 좀 더 불규칙했던 것도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도 진짜 공부가 하기 싫지만 정말 해야 될 때는 조금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성공을 했었던 모의고사 같은 데서 성공을 했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항상 모의고사를 잘 봤을 때 되게 좋아해 주시던 부모님 얼굴이랑 어떤 부러워하거나 축하해 주는 친구들, 또 이제 모의고사 보면은 인터넷으로 모의 지원을 다 넣어보잖아요. 그 모의 지원을 넣을 때 저번 모의고사 때보다 더 좋게 나올 때 그 기분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 계속 모의고사 성적이 1년 내내 고3 때 계속 조금씩 오른 케이스라 모의 지원을 넣어볼 때마다 내가 넣어볼 만한 학교들이 좀 줄어드는 게 그게 진짜 기분이 좋았었어요. 보람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또 다시 이제 펜을 다시 잡게 되더라고요. 킬러 문항이 없어져도 오히려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떤 과목을 봐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크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약간 좀 난이도가 낮다고 이제 유명한 문제들도 기본적인 영단어 같은 것도 좀 수준이 올라가고 이제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 난이도도 올라가고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내려가도 다른 비킬러 문항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니까 사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자체의 난이도 자체는 훨씬 더 어렵다고 체감이 돼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두를 이끌고 가려는 수업 같아 보였어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틀린 문제를 보고 또 이게 왜 틀렸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오답을 고른 건지까지 알아내고서야 수업을 꼭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상위권 학생이라면 사실 절대 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영어에는. 근데 그런 문제들까지 꼭 다 이제 거의 다 해설을 하시는 걸 보면 하위권 학생들도 수능 전날까지도 절대 버리지 않는 선생님이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분명히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성적이 오른 학생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제가 아까 영어가 정말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다녔어요. 내가 혼자 공부를 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인강을 듣고 혼자서 영어를 공부하고 그러면은 내 영어 공부에 정말 무조건 소홀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학원을 다녔는데 사실 저도 그 1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고3 때 1년은 정말 내게 정말 중요한 천금 같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고 저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바로 이제 끊었을 텐데 다행히도 선생님이랑 되게 잘 맞았었고 수업도 되게 좋았던 편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 성적이 올라갔어서 꾸준히 이제 영어 성적이 올랐어서 네, 그래서 꾸준히 다녔던 것 같아요. 작년에 1년 동안 수업 들었던 오지석이라고 합니다. 저랑 축구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운동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덕분에 영어 1등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쌤. 나중에 영국 놀러 가게 되면은 쌤이랑 꼭 같이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